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3화 리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에 드디어 개인 무대들이 다 끝이 났는데 몇 분 안 나왔었죠. 아이스크림 바리톤으로 소개된 박준범 씨, 베스킨 직원으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사랑의 창가, 이 노래도 그 에디트 피아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유명 가수 그 사람의 곡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에디트 피아프 노래가 연속으로 나와주네요. 이 가수의 노래가 절규가 베이스인데 그 모든 슬픔과 절규와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독특한 창법으로 구사하는 게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의 명곡들이 많으니까 한번 쫙 들어보시면 또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충분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를 보면 나는 사랑이라면 조국도 버리겠어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그런 가사의 서사를 따라가듯이 에너지가 붙자 소리가 훨씬 좋아지죠. 확실히 본인의 단단한 소리가 나와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승전결을 잘 짜왔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서 이 얘기는 빠뜨리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세로로 입모양을 굉장히 크게 벌리는 편인데 이런 입모양을 조금만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어떨까. 일반 가요에서 쓰는 다양한 믹스드 보이스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 소리도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부드럽게 쓰는 발성까지 잘 소화하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하기에는 유리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이걸 의도해 온 거는 알겠지만 어떤 심사위원들에게는 너무 뚝뚝 끊기는 이질감적인 느낌으로 와닿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질감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다른 모습의 발성과 표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고 저런 소리도 낼 수 있구나 확인을 해서 크로스오버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는 맞게 짜온 전략이라고 봤거든요. 너무 성악적인 톤만 딱 보여주거나 완전 믹스드 보이스 계열만 딱 보여주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둘 다 할 수 있어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만큼은 또렷하게 보여준 무대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더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엄청 대단한 무대 이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발성도 할 수 있고 저런 발성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확인시켜준 전략적인 무대였다고 봤습니다. 근데 같이 보는 친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콧구멍이 자꾸만 커져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 사실 아이돌 무대라면은 데뷔를 안 시키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돌 같은 경우나 방송인 라인, 배우 쪽이나 다 데뷔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흥분할 때마다 자꾸 콧구멍이 커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앞으로 방송에 나올 분들 그리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까지 잘 만들어진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테너 김모세 씨, 베를린 유학생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나폴리 전통 민요를 불러줬는데 사실 이 무대를 보고 저분은 완전 날 것 그대로 나오셨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튼 나이가 있으니까 삼촌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 중간에 어느 경계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딱 주시면서 진심을 다해 부르는 거는 정말 충분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소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노래에 대한 애정과 저 순간에 너무 진심이라서 딱 소름이 돋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막 엄청난 걸 보고 느끼면서 오는 소름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데서도 오는 소름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서 그런 소름 포인트를 느끼긴 했거든요. 이제 제스처도 하시고 액팅을 하시는데 손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너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인 상태로 나오신 게 아닌가. 안 그래도 나폴리 민요를 불러주셨는데 물질하는 어부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성악 파트로 최고의 노동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발성도 힘으로 좀 눌러서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교정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 세련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멋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지는 남겨두는 그런 무대였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온 이기현님,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너무 통나무 같지 않았나요?
너무 심하게 정적인 느낌이 강했고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 그러니까 연기적인 요소나 표현적인 요소보다는 소리만 존재하는 무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건조할 일인가. 오디션이라면 준비를 아무튼 많이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디션에 합격하고자 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오셨을 텐데 이 정도의 무대, 이 정도의 표현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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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뮤지컬 하시는 분, 대학생 김우성 씨. 군대 갔다 오셨다고 해서 이제 대학생이란 것과 좀 매칭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느낌을 주셨던 분인데요. 마스크 자체가 얼굴이 조금 길면서도 서구적인 얼굴이어서 훨씬 더 외적으로 되게 성숙한 느낌을 많이 주셨던 분이셨죠. 더 라스트 키스에 나온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시작과 동시에 딱 드라마에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발성도 굉장히 유연하고 높은 음도 입을 많이 안 벌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일정 고음까지는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옥타브 파샵, 솔샵 이런 데서 너무 오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면 훨씬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멋있으면서 듣기에도 멋있는 노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높은 음을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오버스러운 경향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정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같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가 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분이라고 봤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방송을 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점수가 높게 채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해도 표정을 이상하게 쓰는 습관을 못 고쳐서 아이돌 데뷔를 못하고 있는 아이돌 연습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해도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정말 모니터링을 스스로 많이 하면 훨씬 더 이상적인 무대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분위기를 끝까지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바이브가 좋았습니다. 엄청 잘 부른다 이런 거보다는 딱 떨어지는 깔끔함이 있는 분.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무대에 계속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결론적으로는 잘하는 거고 유리한 게 됩니다. 솔로 무대가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신선한 분들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이제 단체 무대를 보게 됐는데, 이승민, 노현우, 이한범 씨 바리톤끼리 불러냈던 무대, 바리톤 파트에서 제 원픽은 일단 이한범 님이거든요. 근데 이번 무대에서 좀 많이 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로 하는 데서는 다른 모습이구나. 확실히 팬텀싱어라는 게 솔로 때 보여줬던 그런 감동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딱 섞였을 때 그 게이지가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범 씨가 이번에는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했던 게 얼굴 표정에서도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에너지로도 좀 부족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 노현우 씨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표현력이 좋으신 분이고, 이한범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음색만큼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맞거든요. 바리톤들 중에서도 음색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하는 분이 맞고, 이승민님 같은 경우도 표현력도 좋고 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근데 한범님이 박자감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리듬이 이렇게 있는 곡이 좀 어렵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딱딱 못 맞춰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도 일단 음색이 월등하니까 계속 귀는 끌려가는데, 이런 노래 자체가 이제 MZ들에 비해서, 더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 취향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해왔던 것과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노래 자체가 리듬감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노래고 연기성도 좀 더 필요한 노래인데,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리릭하게 이렇게 불러내는 장르가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너무 비장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부자연스러움이 표정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되게 어색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고, 이런 걸 할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너무 뭔가 막 비범하게 해보려고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이렇게 세련미가 확 깎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핏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가장 핏하게 소화한 MG 바리톤 노현우 씨가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됐는데요. 참 이런 태도라는 게요, 여러분,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표정에서 다 보이고, 어떻게든 내가 자신감 있는 척을 하려고 해도 연기력이 100%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튼 난 좀 부담스럽고 이 곡이 나한테 좀 어려운 곡이고 이런 게 바깥으로 다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정말 연습량이나 게이지를 완벽하게 올리지 않는다면 연기력이 100% 또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연기력이나 뭐 연습량이나 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정복을 하려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무대에서 아쉬운 포인트로 밀려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무대와 솔로 무대와의 갭 차이를 크게 보여주면 줄수록 좋게 평가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더 평가가 떨어지는 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다음 무대가 특히 또 더 그랬던 무대인데요. 림팍 씨와 서영택 씨의 테너 2인조 무대였죠. 둘 다 사실 감정 표현의 극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일단 VCR 먼저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림팍 씨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올드 패션으로 나왔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감성을 연출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올드한 느낌으로 이게 의상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나와주셨는데, 그런 것들이랑 반대되는 VCR에서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아이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VCR을 통해서도 호감이 상승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데서 보여주는 조금 더 에너제틱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림팍 씨의 호감도를 먼저 잘 올려놨던 것 같고, 제가 림팍 사람이 참 좋아 보임 막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VCR 보다가. 아무튼 노래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재밌었는데요. 서영택 씨가 정말 표현력이 좋아요. 감정이 가짜로 붙여진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봤습니다. 소리도 너무 좋고, 림팍 씨는 에너지가 강하면서도 굉장히 유연해요. 능력치가 확실히 굉장히 뛰어난 분이 맞고, 비트가 더 생기는 이런 노래를 불러줬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약간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 단장 같은 느낌을 좀 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내추럴하게 진짜 기쁨으로 그걸 불러내시는데 같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무대였고요.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자유를 줄 때 능력치가 더 상승하는 분 같거든요. 특색적인 거는 역시나 서영택 씨가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서영택 씨는 고음 같은 경우 가요와 락 발성이 섞여서 크로스오버적인 느낌도 참 잘 살려주는, 그러면서 엔딩까지도 그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예쁘게 노래를 하셔가지고 무대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오에 바닷물에 햇살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풍경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따뜻하고 밝고 에너지 있고 희망적이고 그런 무대를 두 분 다 너무 잘 보여주셔서, 너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고 그 에너지를 노래를 통해서 너무 잘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받은 느낌 있죠, 여러분. 어쨌든 두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탈락 후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영택 씨가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맛있는 특제 소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탈락 후보가 됐지만 절대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 트리오 무대였죠. 김광진 씨, 조진호 씨, 김수인 씨. 그 VCR에서부터 김수인 씨가 국악인이지만 R&B의 소울이 있는 걸 느끼셨죠.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이 프로그램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곡들을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작곡 천재로 불리는 찰리 푸스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찰리 푸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화장실에서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이러다가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이거 넣어서 바로 작곡 한번 해볼까? 하면서 뚝딱뚝딱 음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프로듀싱 능력이 있는 유명한 팝 가수예요.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냐면 층간소음이 막 들리면 저 소리 음을 따가지고 그 음을 또 바로 넣어서 작곡을 해버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소리에 열려 있고 다양한 소리를 음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또 곡이 좋으니까 이 노래를 불렀던 분들에게도 시너지가 생겼다고 봐요. 일단 김수인 씨는 섹시한 발성과 표현 그런 것들이 곡과 참 잘 붙던데요. 그쵸? 뭔가 끈적끈적하게 불러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바이브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평소에. 근데 팝은 굉장히 그런 느낌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노래라는 것 자체가 항상 밝고 명랑하고 슬프고 이렇게 단적일 수만 없고 크로스오버를 할 때도 좀 섹시한 바이브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나 노래라는 장르 그러면서도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수인 씨가 힘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의 힘과 노래와의 조화가 너무너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리듬감도 좋고 그 가운데 어택감도 너무 좋고 조진호 씨가 아무래도 이제 가요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역시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아이돌들 중에서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기로 또 평가를 받는 분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확실히 크로스오버라는 게 굉장히 노래에 월등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은 약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수인님을 또 완전히 살려주는 편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김수인 씨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분명히 조진호 씨의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로 덕을 또 크게 본 분은 김수인 씨였던 그러면서 또 광진 씨의 세계가 열렸는데 사목 라를 내버리더라고요. 밤의 여왕에서 나오는 게 사목 F예요. 하이 소프라노. 소프라노들도 하이 F를 다 못 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이 소프라노라고 부르는 건데 하이 소프라노들도 F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뭐 F 샵 솔 이 정도도 굉장히 힘들게 내거든요. 그리고 솔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리아에서 나오는 최고음을 하이 F로 뽑아놨는데 이제 락을 하시는 분들 시즈곤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솔, 솔샵, 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이에서 굉장히 높은 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높은 고음을 이렇게까지 짜릿하고 고에너지로 내주니까 역시나 희귀한 레어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곡과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였고 수인 씨는 역시나 너무나도 섬세하고 노래 테크닉 스킬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고영렬 씨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고 소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유연하게 해내기 때문에 쓰일 곳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팝을 불러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수인 씨가 이번 무대를 통틀어서 제 마음의 1등이었습니다. 팬텀싱어가 뒤로 가면 갈수록 또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가 또 너무너무 기대되고 뮤지컬 하시는 분들끼리의 그 조합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아무튼 이번 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어떤 곡을 만나느냐 단체 무대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도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솔로보다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준 분도 있었고 솔로보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팀원이 바뀌고 다른 성부와 만났을 때의 조합 또한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 화 또 재밌게 보고 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